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2절편 건물의 구조와 재료 설비 보겠습니다. 해서 416페이지입니다. 건물의 구조 안전과 필수 설비 관한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 문제에 점이 나올 것인데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 포기하시기는 좀 아깝죠. 그래서 나올 부분만 딱 찍어서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건물의 구조도 튼튼하고 안전해야 된다란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걸대에 보시면 구조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진입니다. 지진에 대한 어떤 안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지진에 대한 성능 등에 대해서 구조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지진에 대한 어떤 안전이 참 중요하다 해가지고 내진 설계, 내진 어떤 것들이 쭉 나옵니다. 해서 첫 번째 보세요. 일단 1번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내진 등급,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물의 내진 등급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도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진 등급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내진 평가,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 대상 건물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진 능력 공개입니다. 내진 등급 설정은 국토장관이 하지만 내진 능력의 공개, 이것은요 해당 건축주가 합니다. 건축주가 이제 이 사용승인, 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이것을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16층 이상의 건물들 다 이게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요. 자,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건축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이제 내진 능력을 공개한 데서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 신설되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16층 이상, 그 다음에 바닥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들은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 어떤 능력을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들 두 가지 다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등급 설정 국토장관이 한다. 두 번째, 공개한다. 세 번째, 내진 설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요, 내진 설계를 할 것이고, 내진 설계했다는 것을 해당 건축주가 건축 신고할 때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대상 건물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또 법이 또 그 사이에서 바뀌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일본에 청소가 3층 되죠. 3층 이상인 건물들,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강화되어가지고요. 이 3층이 이제 2층 이상 되는 건물부터 내진 설계하게 법이 이번 7월 달부터 바뀌었습니다. 또 보시면요. 근데 요 기둥과 보입니다. 기둥과 포가 뼈구조인 기둥과 포가 목구조 어떤 건물은 3층부터 이렇게 또 완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모든 건물들 2층부터 내진 설계한다가 원칙인데, 이 기둥과 건물의 뼈구조만 목구조일 때는요 3층부터 다 이렇게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두 번째 가보시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물들 여기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높이가 13m 이상 되는 높이 가진 건물들, 또 혹시나 처마 높이는 9m 이상부터 다 이렇게 또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하시면 기둥 사이의 거리 간격, 이것이 10m 이상인 건물들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또 첫 번째 가보시면 지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 국가문화유산급 건물 지을 때는 전부 다 내진 설계하자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가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특수구조인데, 이 외벽에 돌출물이 튀어나온 것이 3m 이상 튀어나온 특수구조인 건물들 다 이게 포함이 된다 해가지고 바뀐 사항이 3층에서 X 지우시고요. 2층 이상부터 다. 근데 기둥과 포가 목구조인 경우는 3층부터 다 해서 요거 바뀌어 놓고 나서 요 이하 건물들 설계할 때 내진 설계 대상 건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들 가운데에서 설계할 때 설계자는요, 다시 네 번째입니다. 설계할 때 이 건축구조기술사라고 하는 전문가한테 협력이 필요한 또 대상 건물 또 네 가지가 또 등장을 또 합니다. 해서 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 보시면 6층 이상 되는 건물들 다 이게 포함이 딱 되어진다. 또 두 번째 가시면 이 다중이용 건물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또 세 번째 준다중이용 건물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또 네 번째에 가시면 특수구조 가진 건축물들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딱 걸리면 전부 다 요 내진 설계가 물론이고 설계할 때 건축구조기술사람들한테 협력이 필요한 대상 건물 된다 해서 네 개 나오니까 항상 4개는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까지 해서 오른편에 보시면 4번까지 사항입니다.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편 1, 2, 3, 오른편 4번 다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제2관편 가시면 대규모 건물의 방화벽 딱 나와있죠. 우리 한국은요, 이 건물들 상태가 어떤 청이나 어떤 벽을 통해서 건물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넓이, 300평 이상 되는 넓이 가진 건축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닥이나 또는요, 기타 방화벽을 쳐가지고 요 해당 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게 방화구역을 나누어 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 안되게 구역을 잘라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1번에 있죠. 그래서 보시고, 그러나 예외가 참 많이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에 목조 건축물 보이죠?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방화구조라거나 분리를 한다. 그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방화구조 또는 분리를 한다. 그런 부분도 같이 봐주세요. 보시고요. 그래서 3번에 네모 3번에 1번 보세요. 자,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은 방화구조이다. 맞아 보입니다. 아닙니다.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은 내화구조이다. 라고 하는 부분만 보시고 단수정은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런데 그 밑에 관련 2번 가시면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은 내화구조인데 그 밑에 보시면 방화지구 안에서의 공작물 등은 불연제로다 되어 있죠. 방화지구 내에서의 건물의 외벽과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인데 공작물, 간판 등은 이제 불연제로 타지 않는 제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을 가보시면 5번입니다. 대표공간이죠. 대표공간. 이건 요 얘기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4층입니다. 그 건축부에서 아파트 4층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4층 이상이다 하면 화재 시에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4층 이상의 아파트 일단요, 해당 발코니에다가요, 대피공간,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대피공간. 이 대피공간 설치하는데, 대피공간 설치할 때 보시면, 옆집과 함께 쓸 때는요, 함께 옆집과 공동으로 쓸 때는 이제 3제곱미터 이상, 필요하고요. 한 집 단독 쓸 때는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바깥쪽을 향할 것이고, 이제 이 위기 시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최대한에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설치하면 또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집과의 발코니 벽입니다. 발코니 벽. 요 발코니 벽 요 자체가요, 경량 구조로 설계하거나 또 발코니 벽에 피난구 요것을 갖다 두게 있거나 또는요, 발코니 바닥에다가 밑에 층으로 빠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요것을 설치하고 있는 아파트 일단은 설치하면 면제받는다. 이렇게 이것도 같이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험 나왔던 사항인데요. 고층 건물군에서의 바로 이 피난 안전구역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였죠. 해서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420페이지입니다. 고층 건물군에서 피난 을 위해서 보시면 피난 안전구역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층 건물 하죠. 준초고층, 먼저 초고층 건물 하면 이것이 50층 이상 됩니다. 하고 또 준초고층 50이 안 되는 30층 이상인 건물들 말하겠죠. 준초고층 해서 나누어서 요 대피 공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는데 이 대피 공간의 명칭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런 거대한 건물들은요, 피난 안전구역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때 보시면 초고층 건물은요, 이 지상층에서 30개층마다 1개 이상씩 설치합니다. 또 요 준초고층 건물은요, 해당 층의 2분의 1 해당 층에서 상하 플러스 남안에서 5층 사이에 설치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보시면요, 만약에요, 자, 초고층 건물이 만약에 이것이 100층짜리 건물 몇 군데 설치하느냐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건물이 딱 있으면 일단 30층까지 한 개 설치합니다. 또 초가 30층까지 한 개 설치합니다. 초가 30층 한 개 설치합니다. 또 그 위에 있는 부분 한 개 설치하죠. 최소한 하나, 둘, 셋, 4개 설치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딱 준초고층이다 합니다. 44층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요, 딱 2분의 1층, 22층, 플러스 5층, 빼기 5층입니다. 그러면요, 위에 27층과 17층 요 사이에 한 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험 나왔던 것이 요 30개층, 2분의 1층 등이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십니다.
자, 이제 피난시설들이 쭉 제 상관편 나왔네요. 직통계단. 건물이 있으면요. 건물이 2층 이상 건물들은요. 각 층에서 1층까지 쭉 통한다. 바로 쭉 통한다 해서 직통계단 요소 설치를 쫙 합니다. 쭉 꺾이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쭉 통한다. 합니다. 그래서 지상층까지 통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피난층까지만 통해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피난층. 이건 뭐냐면, 바로 바깥쪽 출구를 갖춘 층, 피난층까지만 직통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설치합니다. 하는데,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건물 각 층 내부입니다. 각 층 내부에서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요, 직선이 아니고, 요 내에도 이 복도등이 있겠죠. 복도등이 있어요. 복도등이 있으면, 보행거리입니다. 보행거리 이제 최대 30m 이내마다 한 개 이상씩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튼튼한 건물이다. 튼튼한 건물, 내화구조 튼튼한 건물을 갖추었을 때는 50m 이내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튼튼하지만 16층 이상의 아파트 주택 건물 일대는요, 40m도 강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것이 이 공장인데 자동 생산 설비 갖춘 공장 일대는 이제 75m 완화시켜줍니다. 또 사람 없는 무인 형태 공장 일대는요 100m 더욱더 완화시켜준다. 하는 것이 이제 밑에 쭉 완화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3번입니다. 이 건물이 있으면 적어도 직통 계단을 양쪽에 2개 이상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있지만 다 보지 마시고요. 3번에 보시면 3번입니다. 3번에 이 공동주택 또는요 오피스텔 용도로서 해당 층 바닥이 300 이상일 때 이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5번에 지하층 바닥이 200 이상일 때 계단 양쪽에 2개 필요하다. 이것도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422페이지입니다. 피난계단, 특별편 나왔네요. 피난계단, 특별편. 자, 우리 계단입니다. 계단실로 갈 때 보시면, 계단실 갈 때 보시면요. 계단실 입구에 방화문입니다. 문이 한 개 붙어 있어요. 한 개 붙으면 명칭이 붙습니다. 명칭이 피난계단이라고 부릅니다. 피난계단. 자, 문을 여니까 하나 더 있어요. 문이 2개 보입니다. 2개 보일 때 특별 피난계단이라고 하는 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이 한 짝이 붙었다. 피난계단. 문이 2개 붙었다 하면 특별 피난 계단이라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 피난 계단 있어요. 자, 보시면 건물 층수입니다. 건물 층수가 몇 층이냐? 라고 딱 보니까요. 일단 5층 이상이거나 또는요, 지하 2층 이하일 때는요,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식으로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11층 이상 또는요 지하 3층 이하인 건물은요 특별 피난 계단식으로 문 2개 갖추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1층인데 이것이 공동주택 건물은요 16층부터 그렇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복도식 가복도식 아파트는 문 2개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봐주시고요. 그래서 밑에 3번은 필요 없고 1번님만 딱 보십시오. 1번 또 그 면적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청수만 딱 보세요. 다음에 그 밑에 네모 3번입니다. 네모 3번 가시면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있으면 어떤 용도로 쓸 때는요, 5개 피난 계단이 있어야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5개 피난 계단. 해서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는데요. 3층부터 그 위의 공간입니다. 3층부터 그 위의 공간. 이것이 쓰임새가 뭐냐 하니까 공연장, 주점, 집회장입니다. 공주집으로 쓸 때는요, 5개 피난 계단이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개방공간. 이건요, 건물 지하층, 건물 구조에서 지하층에 보통 보시면 용적률이 안 잡으니까요, 대지하니까 가득 채워서 지하층 이렇게 설치를 보통 합니다. 해요. 직통 계단이 쭉 이어집니다. 계단이 쭉 이어지는데, 위기 시에 일로 몰려버리면 사람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지하 쪽에 3,000 정도 이상 거대한 넓이 가지고 확정했던 공연장, 등으로 쓰고 있다. 할 때, 화재가 났다, 불났으면 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바로 오픈되어진 바로 5개 개방 공간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의 지하층에 나이트클럽 등이 있을 때 따로 계단 말고 따로 5개 개방되어진 공간을 설치한다. 이거 따라 주십시오. 그 다음에 5번에 1번입니다. 난간.
건물이 2층입니다. 2층 이상의 발코니, 노대 등과 발코니나 또 노대라 부릅니다. 등과 또 옥상에 오픈되어진 옥상 광장이 있다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들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추락 방지를 위해서요. 난간을 이렇게 다 설치를 이렇게 합니다. 난간을 딱 이렇게 설치합니다. 난간 높이가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해서 출입 가능한 형태일 때 난간 설치합니다.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옥상광장. 이 오픈되어진 옥상광장이 필요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 보시면 1층, 2층, 3층, 4층, 5층 올라가네요. 5층입니다. 5층부터 그 위에 쓰임새가 뭐냐? 그냥 문종판 주장,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시설, 주점 또 등등입니다. 이것이 다수가 운집하면요, 옥상에 오픈되어진 옥상광장 이것도 설치한다 해서 5층 옥상광장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에 헬리콥터 탕장,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라는 것은 헬리콥터 탕장입니다. 헬리콥터 탕장에서 건물 청수가 11층입니다. 11층부터 쫙 올라가는데요. 11층부터 그 위에 공간 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나오면 헬리콥터 착륙장을 옥상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경사진 지붕을 갖추고 있는 건물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일단 설치를 못해. 대신요, 설치 면제해주는 대신 요 사이에 대피 공간 요것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설치한 요 대피 공간 용적률 할 때 제외해준다. 그런 부분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자, 침수 등 방지 보이죠? 침수 등 방지 보이십니다. 이건요, 모든 지역이 아닙니다. 일단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안에서 침수 위험 지구안에서 모든 건물이 아닙니다. 국가라든지 행정체라든지 또 공단체, 국가나 지방단체나 공공단체 이상이 건물 지을 때는요, 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침수 위험 지구안에서는요, 1층 전부를 필러티로 설치하면서 또 침수 방지를 설치한다 해서 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안에서도 침수 위험 지구라는 곳에서 행정청과 공공단체가 건물을 지을 때 한해서 1층 전부를 필러티로 설치해서 그 속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모든 자한테 주어진 업무가 아닙니다. 또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일전에 그 방제 지구안에서는요, 필로티 설치하면 다 청소에서 제외됩니다. 청소 필로티를 설치하면 다 해줍니다. 해주지만 설치 업무는요, 행정청과 공단체한테만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이제 성룡성입니다. 이동설비. 건물 내부에 성룡성에 설치한다랍니다. 성룡 딱 나오면요, 6층 이상이 되면서 동시에 이 건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부터 설치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6층 이상이면서 동시에 건물 전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설치한다랍니다. 이 5층은 필요 없습니다. 설치 의무가 없어요. 6층부터 설치합니다. 그런데 딱 요 건물이 딱 해당 건물이 딱 6층입니다. 딱 6층짜리 건물로서 거실 각 층마다 300제곱미터마다 계단실이 1개소 이상씩 있다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 6층짜리인 건물에 한해서만 설치 의무가 면제시켜준다라고 또 등장을 합니다. 보시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요. 자, 비상용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 이것은요. 자, 건물 청수가 높이입니다. 높이가 31m 초과할 때부터 설치합니다. 근데 요것도 같이 한 개로 겸용해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주로 겸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겸용하면 따로 설치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에 지능형 건축물 보이죠? 요건요, 외부에서 핸드폰을 딱 치면 집에 불이 딱 켜지고 보일러가 켜집니다. 같이 지능형 건물, 인텔리전트 빌딩, 요 지능형 건물에 대해서 아주 이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인정제를 실시합니다. 인정제. 요건요, 인정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제 실시합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이 요 지능형 건물의 인정을 받은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혜택을 줍니다. 인정을 딱 받으면 혜택을 딱 줘요. 뭐냐? 조용히 15%의 혜택을 딱 줍니다. 줘요. 자, 조는 뭐냐? 조경은요, 설치금을 빼준다니까 100분의 85%가 됩니다. 85%. 보시고, 용적과 높이는 더 주니까 100분의 115%의 혜택을 준다. 해서 조경은 빼주니까 100분의 85요. 용인은 더 주니까 100분의 115%의 혜택을 주어서 이렇게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인정제라 부릅니다. 특례 부분만 딱 체크해 주세요. 자, 하시고 이까지가 바로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건축 구조에 대한 어떤 설명이었습니다. 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제 3절 편 보시면요. 기타 제한들이 쭉 나오니까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기타 제한들. 자, 426회입니다. 대지가 몇 군데 토지에 걸쳐 있을 때의 건축 제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오네요. 대지가 둘 이상의 토지에 걸쳐서 형성이 되어진 대지 일대의 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물은요. 1준이 상준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적과 준공업적에서만 나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필지가 딱 보니까요. 이쪽에 딱 보니까 준공업지역이 있고요. 이쪽은 딱 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에 걸쳐서 건축을 딱 합니다. 큰 건물을 딱 짓는다 할 겁니다. 이럴 때입니다. 자, 준공업지역일 때는요. 공개공지 설치합니다. 그런데 일반 공업지역은 설치하는 거 없습니다. 같이 건축을 추진할 때 요 어디에 따를 것이냐 합니다. 이 필지가 분필 아니고 이 한 필지가 두 군데 토지에 걸쳐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일반 공업지역이 이것이 만약에 550이고요. 준공업지역이 만약에 이것이 520입니다. 520. 같이 이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럴 때 걸쳐 있으면요. 요 중에서 과반 딱 절반 과반이 속하는 쪽이 어디냐라 합니다. 과반 어디입니까? 520, 550 이쪽이네. 이쪽 일반 공업지역은요. 공지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 두 군데 토지에 걸쳐 있을 때 건축법 적용할 때는요. 과반이 속하는 쪽 토지 용도에 따른다 이렇게 1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과반입니다. 그런데 이건 건축법 적용입니다. 건축법. 우리가 배웠죠? 대지가 두 군데 걸칩니다. 걸칩니다. 만약에 이쪽이 300이고 이쪽이 만약에 보시면 320입니다. 20이요. 그런데 이쪽이 딱 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이 되고 이쪽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우리가 일전에 변이 있다. 첫 번째 보시면 국토계획법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건축 제한 건물 종류 결정할 때는 330제곱미터 이하인 땅이 보이면 더 넓은 쪽 대지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축 제한 할 때 건물 종류 결정할 때는요 330 둘 다 이하입니다. 그럼 더 넓은 곳이 이쪽입니다. 일반 공업지역. 이때는요 준공업지역이 훨씬 좋은데 일반 공업지역 안 좋습니다. 안 좋아. 여기에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축법을 적용할 때는 과반 속하는 쪽에 토지 용도에 따른다. 그래서 과반이 어디냐? 보시면 이쪽이죠. 그것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물 종류 결정할 때는 330 이하일 때 더 넓은 대지를 표현합니다. 이건 건물 종류고 건축법에 있는 건축법 규정 적용할 때는 과반이 속하는 쪽에 건축법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계획법은 건물 종류 결정, 여기서는 건축법 적용 결정. 이쪽은 330 이하, 이쪽은요 과반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차이 납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가지는 또 비슷해요. 자, 어떤 미간지구란 토지에, 미간지구란 어떤 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이쪽 편의 건물을 딱 지을 때는 미간의 심사 제한을 받습니다. 이 지역은 미간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미간지구와 아닌 곳에 걸치는 땅에 한 필지인데요. 걸친 땅에 건물을 딱 지을 때 이쪽은 미간이니까 미간에 딱 맞춘다. 이건 필요 없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간지구와 아닌 곳에 걸치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요 건물 전부가 다 미간지구 제한 받습니다. 뿐 아니고 요 걸치는 건물 때문에 요 대지 전부도 미간지구 제한 받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미간지구와 아닌 곳에서 걸치는 요 필지에서 걸치는 건물을 딱 건축할 때는 걸치는 건물 때문에 요 건물뿐 아니고 이 대지 전부가 다 미간지구 제한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이제 방화지구 안에 속한 어떤 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한 필지가 걸쳐 있다 할 겁니다. 이럴 때 이쪽에서 건물 딱 지을 때는요 내화구조 또는 불연제로 이쪽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방화지구와 아닌 곳에 걸쳐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걸치죠. 걸치면요, 요 건물 전부가 다 방화지구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걸치는 건물 전부 방화지구 제한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대지는 방화지구 제한받지 않습니다. 미간지구에 걸치면요, 이 대지 전부가 다 미간지구인데 방화지구에 걸치는 이 건물만 방화지구 제한받지 나머지는 대지는 방화지구 제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방화지구에 걸치는 건물도 보시면 방화지구와 아닌 곳에 경계선 따라서 방화벽으로
구역을 이렇게 나뉘어 준다라면 나머지 건물 부분 방화지구 제한받지 않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3번에 있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대지가 녹지입니다. 녹지입니다. 보시면 이 대지가 자, 보니까 이쪽에 녹지라는 곳에 딱 걸치면서 또 어떤 다른 토지 어떤 지역에 또 걸쳐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녹지에 걸쳤다 하면요 면적 안 봅니다. 항상 녹지에 걸치면 녹지는 녹지로만 계속한다 해서 녹지의 제한만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면적 불문하고 따라 분리되어서 녹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미 다 공부했으니까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참 중요한 사항이죠. 자, 건물이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이 대지 주인이 땅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 땅을 분필을 해서 다르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분필까지는 좋은데 건물이 남아있는 쪽 이쪽 편 대지가 최소한 이 넓이 정도는 유지해야 요 넓이는 최소한 유지해야 분할 허가가 딱 납니다. 그래서 대지로서의 존속 가능한 최소한 넓이 요 넓이 미달되는 토지 분할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제한을 합니다. 건물이 있으면 바로 이 법서 바로 제한합니다. 건물이 없는 땅은요, 국토계획법에 보시면 건물이 없는 빈 땅일 때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심사 과정에서 같이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있으면 건축법, 건물이 없으면요, 국토계획법에 바로 제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 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택 짓는 주거지역은 최소한 60이 필요하다랍니다. 상가 짓는 상업지역은요, 최소한 150이 필요하다랍니다. 공장 있는 공업지역도 최소한 150은 필요하다. 이렇게 또 탁 나오고요. 녹지, 도시 내 녹지지역은 확보를 더 많이 하면 200이 필요하다. 라합니다. 이것이 아닌 기타 관농자치고 농촌은 60은 필요하다. 그래서 요 최소한 넓이인데 요 넓이 미달되는 토지 분할 금지한다.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제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딱 나이고 반드시 암기에 필요한 중요한 또이 면적 요건 중요한 사항이죠. 암기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어떤 건축법 때문에 또 분할 제한되기도 합니다. 기타 어떤 건축법 때문에 또 분할 제한되기도 해요. 자, 뭐냐 하니까 기타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 대건이가 공용이다. 이 제한 때문에 또 다른 제한 발생합니다. 자, 여기 대지가 도로에 딱 접했는데 요거 딱 잘라버리면 요쪽 뒤에는 맹지 뒤에 길도 없어. 뒤에 길이 붙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길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맹지 만드는 분할은 안 돼요. 그래서 접도해도 이쪽 편 길을 내어주고 길을 터주고 나서 접도 이렇게 잘라 분필을 딱 해놓은 접도를 하게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대지 도로와의 접도 관계 어기는 분할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요 전체 대지를 산정을 해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잡아 놓았는데 잘라버리면 남은 대지의 요 건물 타자는 면적이 커져. 그러면 용적률과 건폐율 초과된다. 그럼 초과되는 분할도 안 됩니다. 또 높이 제한 어기는 분할과 대지 안에 띄운다. 공지 어기는 분할 자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요 간접적으로 대지에 분할 제한하는 그 조항들 대건이가 공용이다. 이것이 공개용 제한이 대지 안에 공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제한에 의해서 또 분할 제한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대지 안의 공지 딱 보이죠? 지금 요 설명합니다. 요 설명.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건축선을 넘지 않게, 옆에 땅을 넘지 않게 건축하면 됩니다. 원래 원칙은요. 그런데 이 땅 주인들이 건축선을 넘지 않게 바짝 붙여서, 옆에 땅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지으면 이것도 보기가 좀 싫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요, 여기 건축선에서도 인접 대지에서도 최대 6m까지 범위 안에서 건물을 띄워서 가운데 이렇게 배치하게 함으로써 이 건물 주변에 공지를 이렇게 확보하게 함으로써 차강 통풍 등을 도모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건축선과 인접 대지에서 최대 6m까지 범위에서 건물을 가운데 내초로 띄우게 하는 조항이 있더라. 바로 이것이 대지의 공지가 되겠습니다. 자, 또 5번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이 띄운다가 아니고 바짝 붙인다. 인접 대지에서 50cm 이내 바짝 붙여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짝 붙여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들이 나옵니다. 어디냐? 바로 이것이 맞벽 건축이다. 맞벽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상업지역은요,
옆에 땅 주인이 다 반대에도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주거 지역도 가능한데 이때는요 인접 대지 주인과 합의입니다. 옆에 있는 땅 주인과 합의가 되어지면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지방 조례에서 결정해준 지역들도 맞별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건축협정 체결 지역에서 맞별 건축을 또 하게 해준다 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짝 붙여 지을 수 있는 맞별 특례가 또 나온다 해서 지역만 살짝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고 이제 기타 높이 제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